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로이론 사주제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이론 사주제는 회로이론 기초 문제로 준비를 했고요. 전체 10강으로 준비했습니다. 1강 벡터의 궤적 구하기,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정리해보고요. 2강 노드 해석, 그래서 KCL, KVL 적용하기. 3강 전류 구하기, 4강 전위 전압 구하기, 5강 고전 저항 구하기, 그래서 Y 델타 변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6강 고전 저항 구하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7강은 회로의 저항 임피던스 구하기, 8강 전력계와 전류계 또 전압계를 사용하여서 회로의 삼상 전력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단상 전력 구하는 방법, 기출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9강은 정연파 및 고조파가 존재했을 때의 소비 전력 구하기, 그 다음에 10강은 실효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강 벡터의 궤적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벡터 임피던스, 그 다음 어드미턴스의 궤적 구하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제 1번 52회 1교시 문제입니다. 자, RC 병렬 회로에 있어서 각 속도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임피던스의 궤적을 구하라. 요즘엔 잘 출제되지 않는 문제인데 과거에 52회 때 출제되었었는데 얼마든지 출제가 또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RC 병렬 회로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4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RL 회로의 직렬, RL 회로의 병렬, RC 회로의 직렬, RC 회로의 병렬, 이게 전체 4가지의 회로에서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를 한번 각각 구해 볼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RL 직렬 회로입니다. 자, 그림처럼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각주파수나 인덕턴스가 변화할 때 임피던스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0는 저항값으로 이제 일정하다고 보겠고요. 변화되는 것은 인덕턴스하고 각주파수만 바뀐다 이렇게 보면 임피던스는 R0 플러스 J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변하는 건 무엇만 변하냐면 X값만 변화한다. 그러면 임피던스에서 변수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R0는 실수값이고 그다음에 X값은 허수값이 되기 때문에 R0가 일정한 상태에서 X만 변화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 값이 변화하니까 그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의 궤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제 일상한에 X가 변화하니까 X가 변화하는 직축의 평행한 이런 것이 임피던스의 궤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RL 직렬 회로에서 각주파수하고 인덕턴스가 변화할 때 특히 각주파수 즉 주파수 값이 바뀐다라고 먼저 정의를 해보고 이때 어드미턴스의 궤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에다가 서셉턴스의 합이 되겠고, 자, 이것은 임피던스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값이니까 그것을 역수로 취하면 어드미턴스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어드미턴스 값이 된다. 자, 그럼 이 어드미턴스 값을 유리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위아래에다 곱해 주겠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 오메가 L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하고 서셉턴스의 합이니까 이 자체가 여기에 바로 뭐가 됩니까? 컨덕턴스가 되고 여기에 이제 서셉턴스니까 이 컨덕턴스를 G, 그 다음에 뒤에 서셉턴스를 B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를 1번씩, B를 2번씩이라고 놓고
자, 1번식의 변수가 지금 무엇이냐면 각주파수가 변수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변수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메가 L로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식을 변형을 해보면 이게 1식이니까 자, 여기 아래제곱 오메가 L의 제곱 전체가 넘어가고 G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G분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오메가 L로만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 L의 제곱은 G분의 R에다가 R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G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오메가 R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양변을 제곱근을 씌워주게 되면 오메가 L은 루트의 G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오메가 L하고 R의 제곱, 오메가 L의 제곱, 이것을 어디? 예, 이 2번식 서셉턴스에다 한번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셉턴스는 보니까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G분의 R 구해놨죠? 그래서 G분의 R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위에가 오메가 L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L, 오메가 L 값이 어딥니까? 여기 있죠. 루트 G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 여기다 이제 집어 넣습니다. 자, 이거 이제 번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하게 되면 G분의 R은 번분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G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루트에 G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B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예, B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돼? R분의 G의 전체 제곱이죠. 물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R분의 G 전체 제곱, 그 다음에 G분의 R 마이너스 I 제곱 해서 루트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R분의 G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플러스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의 제곱, G의 제곱 곱하기 G분의 R이니까 하나씩 예, 이렇게 약분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가 돼? R분의 G가 되겠고, 그 다음에 R의 제곱, G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예, G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B의 제곱은 R분의 G 마이너스 G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곱근의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고 G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자, 요것을 이제 제곱근의 형태로 하게 되면 G 마이너스 2R분의 1 전체 제곱에 2R분의 1에 제곱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빼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해? 넘겨버리자. 예, 좌측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G 마이너스 2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예, 그 다음에 이퀄 뭐가 돼? 야, 2R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됐죠. 자, 이거 가만히 보면, 자, 여기가, 예, G 플러스 JB의 이런 형태였거든요. G 플러스 JB. 여기 되면 자꾸 따지면 G 마이너스 JB가 되니까 이것도 결국 뭐가 되냐면 G축하고 B축을 기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원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G를 만약에 X라고 보고 B를 Y라고 보면 X 마이너스 2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R분의 1의 전체 제곱 되니까, 예, 이거 바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어디가 됩니까? 원의 중심은, 예, 2R분의 1, B는 제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반지름은 2R분의 1. 이런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이것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 자체는 전체 이렇게 전체 원이 돼야 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어드미턴스다 보니까 아까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실수에다 마이너스 J니까 실수는 플러스고 허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 원은 어디? 사사분면에 그려지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궤적은 사사분면의 반원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만약에 자, 오메가 L이 제로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오메가 L이 제로가 되면, 자, 여기서 봅시다. 오메가 L이 제로가 되면, 자, G는, 네, R의 제곱분의 R이 되니까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G의 좌표는 R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B의 좌표는 오메가 1이 제로니까, 분자가 제로니까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1이 제로일 때는 G축은 R분의 1, 그 다음에 B축은 0. 즉, G를 X축, B를 Y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1이 R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1이 R이면. 오메가 1이 R이 되면, 자, 여기는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 이렇게 되니까 2R의 제곱분의 R. 약분하면 2R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B축은 어떻게 될까요? B축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오메가 L이 R이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도 2R의 제곱, 위에도 R. 그러니까 약분하면 2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R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L이 R인 경우에는 G축은 2R분의 1, 그 다음에 B축은 마이너스 2R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오메가 L이 무한대다. 자, 오메가 L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분모가 무한대니까 당연히 제로 값이 될 것이고, 여기도 어떻게 돼? 오메가 L 위에도 무한대 밑에도 무한대지만 오메가를 서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분모는 1, 이건 오메가 L분의 R의 제곱이니까 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L이 있으니까 오메가 L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메가 1이 제로일 때 R분의 1,0였으니까 이것을 그림을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예, 오메가 L이 제로인 경우에는 R분의 1,0니까 이 좌표가 바로 R분의 1,0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R인 경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 2R분의 1, 마이너스 2R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축의 좌표는 2R분의 1. 왜? 여기가 R분의 1이니까 원의 중심 2R분의 1이 될 것이고, 서스턴스의 크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좌표가 될 것이고, 오메가 L이 무한대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예, G나 B나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지. 결국 이 얘기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요런 이제 어드미턴스의 궤적이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 궤적을 전부 다 그려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식은 반원으로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전압 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간단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일정 전류 I0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전류값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자, 요 회로 내에서 R과 X가 직렬인데, I0 값은 일정하다. 그런데 뭐가 변하냐면 각주 파수가 변화하죠. 만약 각주 파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X 값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R0 플러스 X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어떻게 돼? 같이 커지는 거죠. 예, 즉 R0는 일정한데 X에 걸리는 전압의 그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R0의 I0 값은 일정한데 뭐가 커져요? 예. IX 값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I0가 일정할 때 임피던스의 궤적과 전압의 궤적은 같다. 왜? 우리가 V 꼴 I X 값이니까, 예, I가 일정할 때 X가 커지면 당연히 전압도 같이 커지는 것이죠. 예, 이게 하나의 전압 궤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RL 병렬 회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R과 L이 병렬 회로인데 역시 뭐가 변합니까? 각주파수나 인덕턴스가 변하는데,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주파수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R 곱하기 J 오메가 L이죠. R과 X 합분의 곱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임피던스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임피던스 값을 해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예, 요게 이제 임피던스 값이었습니다. 이 임피던스 값을 유리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밑에는 어떻게 돼요? R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거기에 대해서 허수분 먼저 보겠습니다. 허수분 보면은 J가 앞에 있으니까 R의 제곱에 오메가 L, R의 제곱 오메가 L. 여기에 당연히 이제 J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실수는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J 플러스 J가 있으니까 곱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J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오메가 L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실수, 그 다음에 허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수를 P로, 허수를 Q로 보면,
자, P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오메가 L의 제곱. Q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의 제곱 오메가 L.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까 풀어본 거와 똑같은 식으로 역시 오메가 L이 변수죠. 그래서 이 오메가 L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을 넘겨주면 P가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P분의 R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R의 제곱 남겨놓고 오메가 L의 제곱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P분의 R 오메가 L의 제곱, 그 다음 오메가 L의 제곱이 되죠. 이때 오메가 L의 제곱이 공통을 했으니까 오메가 L의 제곱을 묶어버리겠습니다. 묶어버리면 여기는 P분의 R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메가 L의 제곱으로 놔두고 전체를 다 더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모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분자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이거를 P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P분의 R-P가 되겠고, 위에는 R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R-P분의 PR의 제곱, 이런 형태가 오메가 L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L 값은 어떻게 돼요? 자, 오메가 값은 여기에다가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R 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바깥으로 R은 나가고 R-P분의 P, 이게 바로 오메가 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것은 P분의 R 오메가 L의 제곱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L 요걸 기억해 두시고 Q 값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Q 값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R의 제곱 오메가 L의 제곱 어디죠? 여기 있죠. 그래서 P분의 R 오메가 L의 제곱 전체분의 R의 제곱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하나씩 약분이 되겠죠? R이 또 하나 약분씩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L분의 P가 올라가서 RP 이게 되겠지, RP. 그러면 오메가 L은 어디 있어요? 여기 오메가 L이에요, 오메가 L. 그래서 오메가 L에 요 값을 집어넣어주고 RP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또 어떻게 돼? R이 또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루트의 R-P분의 P 전체분의 P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루트를 어떻게 합니까? 역시 번부지 형태로 바꿔서 넣어주면 루트 P분의 루트의 R-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P분의 R-P 곱하기 그 다음에 P 그대로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P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P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P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자, P의 제곱이니까 P하고 P의 제곱 하나씩 약분되면 P만 남네. 그래서 R-P 곱하기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Q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Q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Q의 제곱은 RP-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원의 방정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제곱근의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P-2분의 R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R 전체 제곱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빼주면 앞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R의 제곱되고, 그다음 P-2분의 R 전체 제곱을 넘어가게 되면 P-2분의 R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2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여기도 P를 실수니까 X값, 그 다음에 Q는 Y값 이렇게 이해하면 원의 방정식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2분의 R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2분의 R.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의 방정식은 P축은 어떻게 돼? 2분의 R이고 Q축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R 이게 바로 뭐가 돼?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원의 반지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인데, 이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인데, 자, 요것도 식을 보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 실수의 허수의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로 되어 있죠. 플러스. 그러니까 실수하고 허수, 즉 1사분면에만 방정식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전체는 원의 방정식이지만 4사분면에 해당되는 원은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L 병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의 궤적은 1사분면에만 그려지게 된다. 이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메가 L이 제로다. 오메가 L이 제로면, 자, 여기 제로니까 어떻게 돼? P축은 바로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됩니까? Q의 값도 어떻게 돼?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1이 제로일 때는 0,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메가 1이 R이다. 오메가 1이 R. 오메가 1이 R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R의 3승, 밑에는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니까 이 R의 제곱분의 R의 3승. R의 제곱을 약분하면 2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P는 2분의 R이 되겠고, 자, Q도 어떻게 돼? 밑에도 2 R의 제곱, 위에는 어떻게 돼? R의 3승. 역시 R의 제곱 약분하면 2분의 R. 그래서 2분의 R, 2분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 1이 무한대다. 오메가 1이 무한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메가 L의 제곱을 전체 약분시켜버리는 거죠. 나눠버리면 위에는 R, 밑에는 오메가 L의 제곱으로 나눠보니까 제로, 밑에는 어떻게 돼? 1. 예, 그래서 값이 얼마가 돼요? 예, R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축은 자, 오메가 L로 나눠버리면 위에는 R의 제곱, 밑에는 오메가 분의 R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L의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는 오메가 L로 나눠버리면 오메가 L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로, 오메가 L분의 R 제곱, 오메가 L이 얼마? 무한대. 그러니까 전체 값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오메가 L이 제로일 때는 이 원점에서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R이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R, 2분의 R.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무한대 되면 어떻게 돼? R, 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니까 임피던스, 이 궤적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임피던스 궤적이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1사분면의 원의 궤적이 그려지게 된다. 반원의 궤적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드미터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드미터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L 병렬 회로에서 이제 각 주파수가 변화할 때 어드미터스 궤적을 그려보자. 그러면 어드미터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R0분의 1 마이너스 J의 X분의 1이 되겠죠? R0분의 1은 우리가 저항값은 픽스가 됐다고 했으니까 R분의 1은 이건 고정된 값이 될 것이고, X분의 1인데 X가 오메가 L이거든요. 그러면 오메가가 점점 커지는 거지. 만약에 오메가가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메가가 0이다 하면 전체가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근데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허수축의 무한대에서부터 만약에 오메가가 무한대다.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오메가 R분의 1이니까 값이 제로가 되겠죠? 예, 역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R분의 1이라고는 실수값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L분의 1이 되니까 L이 무한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고, 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제로까지 들어오는 반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분면의 저 무한대에서부터 원점까지 오는, 원점까지 오는 반직선. 왜? 여기까지 통과하면 전체 직선인데 전체 직선은 아니란 말이죠. 사사분면에만 그려지니까 반직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이어서 RC 직렬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RC 직렬회로에서도 이제 R이 변화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메가 C가 변화하는 이때 오메가도 어떻게 돼? 각 주파수가 변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 자체는 이렇게 R과 C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오메가 C분의 1 이 값은 일정한데 R이 변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마이너스로, 예를 들면 여기 값을 10으로 정해놨으니까 10으로 일정하고 어떻게 R이 변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예, 사사분면에 그려지는데 역시 변화하는 그 횡축의 어떻게 평행이 되겠고, 만약 이때 또 이제 R은 일정한데 오메가가 바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R은 일정한 상태에서 오메가가 무한대에서 0으로 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돼?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이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0이면 무한대. 자, 그렇게 이제 벡터가 이제 궤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RC 직렬회로에서의 어드미턴스의 궤적, 우리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RC 직렬회로에서 이제 각 주파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 어드미턴스 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아까 임피던스분의 1이니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어요? R-J의 오메가 C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오메가 C분의 1을 A로 치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R-JA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유리화하겠습니다. 그래서 R 플러스 JA를 위아래 곱해줬으니까 R의 제곱, A의 제곱이 분모가 될 것이고, R에 대한 부분이 실수, 그 다음에 J의 A에 대한 부분이 허수 이렇게 되겠죠. 역시 어드미터스니까 컨덕턴스하고 서서턴스의 크기로 바꿔준다고 하면, 자, G는 R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R, B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식을 A로 정리해야 되겠죠. 왜? 변수가 뭐니까? 지금 A가 변수죠. 왜? 오메가 C가 변수니까 A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지면 R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G분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로 정리해야 되니까 A 제곱은 G분의 R 마이너스 넘어가면 R의 제곱 될 것이고, 따라서 A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이제 B에다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R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여기 있죠. 그래서 G분의 R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A가 그대로 나와 있죠. A는 루트 G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G분의 R은 번분수죠. 그래서 바꿔주면 어떻게 돼? R분의 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될 것이고, 자,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B의 제곱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R분의 G 전체 제곱 될 것이고, 여기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G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R, G 하나씩 없어지니까 R분의 G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의 제곱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또 역시 여기 또 제곱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G의 제곱 마이너스 G분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G 마이너스 2분의 R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R의 1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G 마이너스 2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R분의 1의 제곱 된다. 자, 역시 이것도 G를 X로 B를 Y로 보면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R의 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자,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됩니까? 예, G축은 2R분의 1, 그 다음에 B축은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 돼? 2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기본적으로 어드미턴스가 실수도 양수고 허수도 양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수와 허수가 둘 다 양수다. 그럼 몇 세분면의 원이 그려지냐면 원의 방정식에 나오지만 1사분면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해한 것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사분면에 그려지게 될 것이다.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어떻게 돼?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죠. 예, 어드미턴스의 궤적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 A가 제로다. A가 제로다. A가 제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분의 R, 그래서 R분의 1 되겠죠? 예, R분의 1.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A가 제로니까 그냥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R이라고 하면 2R의 제곱분의 R, 약분하면 2R분의 1. 예, 그 다음에 역시도 R의 제곱, 2R의 제곱분의 R이니까 2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무한대다. A가 무한대면은 여기는 당연히 제로가 될 것이고, A가 무한대인데 A로 약분하면 위에는 1, A분의 R의 제곱. A가 무한대니까 제로. 여기는 A만 남죠. 그래서 A분의 1, A가 무한대니까 역시 얼마 나와? 0,0 이렇게 되겠죠. A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에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R일 때 2R분의 1, 2R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무한대일 때 얼마 나왔어요? 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드미턴스의 궤적은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하나의 궤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RC 병렬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병렬이니까 예, 이렇게 회로가 구성될 것이고, 이때 이제 임피던스 궤적은 어떻게 될까? 임피던스 궤적은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이니까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임피던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식 유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분의 1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A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고, 자, 유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오메가 C 전체 제곱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실수는
양, 허수는 부호가 음수네. 그러면 몇 사분면의 원이 그려지겠습니까? 직감적으로 사사분면의 원이 그려지겠죠. 사사분면에. 사사분면 원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니까 요거를 실수니까 P로 놓고, 여기는 허수니까 Q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P는 A제곱 플러스 오메가 C 전체 제곱분의 A, Q는 A제곱 플러스 오메가 C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되겠죠. 자, 역시 일식도 오메가 C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오메가 C의 제곱은 넘어가면 P분의 A가 될 것이고, 그다음 오메가 C의 제곱은 A제곱 넘어가니까 P분의 A 마이너스 A제곱 될 것이고, 오메가 C는 제곱근을 씌우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오메가 C의 제곱,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P분의 A니까 P분의 A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C죠? 마이너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C는 어떻게 돼? 여기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번무수니까 A분의 P가 될 것이고, 또 역시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양변 제곱하면 Q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P 전체 제곱, 물론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 P분의 A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제곱근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P분의 A에서 A 하나 없어지고, P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A분의 P. A제곱분의 P의 제곱 곱하기 A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A제곱 약분돼서 P의 제곱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것도 역시 제곱근의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전에 A가 R분의 1이니까 예, 다시 원래도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 Q의 제곱은 RP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그 다음에 제곱근의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 마이너스 2분의 R의 제곱 플러스 2분의 R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 마이너스 있지만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 P 마이너스 2분의 R의 제곱 플러스 K 제곱은 2분의 R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지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예. 사사분면. 이제 사상안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반원이니까 2분의 R, 제로. 반지름은 2분의 R이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이거 역시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오메가 C가 제로다. 만약 오메가 C가 제로다라고 하면 요게 제로. 약분하면 A 제곱분의 A니까 A분의 1이 되는 거죠. A분의 1. 그럼 A분의 1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R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 오메가 C가 제로니까 전체 제로. R, 제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오메가 C가 A다. 오메가 C가 A다. 그러면 2A 제곱분의 A. 그러니까 어떻게 돼? 2A분의 1. A분의 1은 뭐예요? R. 그래서 2분의 R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역시 여기도 마이너스로 2분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오메가 C가 무한대다. 오메가 C가 무한대다. 그럼 이게 값은 얼마가 돼?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메가 C가 무한대인데, 여기도 무한대 제곱이 있으니까, 오메가 C를 약분하면 여기 1, 여기는 제로, 여기 오메가 C. 오메가 C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지. 0.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오메가 C가 제로일 때 R, 제로였다가 오메가 C가 R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오메가 C가 R일 때는 2분의 R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여기는 2분의 R,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R. 그래서 여기 좌표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메가 C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0,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 벡터가 요렇게 돼서 하나의 궤적을 형성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또 x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의 어드미턴스 궤적은 어떻게 될까? 어드미턴스. 아까 임피던스는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1이 임피던스니까 어드미턴스만 따지면 어때? 이거 분의 1이니까 요것만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이게 바로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드미턴스인데 R분의 1은 픽스다라고 보고 오메가가 변하는 거죠. 오메가 제로면 어떻게 돼? 0이고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은 값도 무한대가 되는 거죠. 앞에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몇 사분면에 그려집니까? 1사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직선, 그러니까 무한장 반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사분면하고 4사분면 전체 직선이 된다고 하면 직선의 무한장이라고 하겠지만 1사분면에서만 그려주고 4사분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반만 무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드린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RL 직렬, RL 병렬, RC 직렬, RC 병렬입니다. 지금 문제 나온 것은 RC 병렬에 대한 임피던스, 이제 벡터 궤적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RL 병렬에 대한 임피던스 궤적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RL 직렬에 대한 어드미턴스에 대한 궤적, 그 다음에 RC 직렬에 대한 역시 어드미턴스의 궤적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지금 RL 병렬 같은 경우나 나머지에 대한 이 궤적들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